라틴 앤 그리크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모카의 스테이시 림, 임성은 선생님입니다.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본 강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부터 조금 강렬한 문구를 가져왔죠. 단어를 지배할 것인가, 단어에 지배당할 것인가. 자, 영어 vocabulary라고 한다면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과 보딩스쿨 학생들에게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죠. 우리가 평생 외워야 하고 평생 이해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영어 vocabulary입니다. 자, 근데 특히 영어 고난도 vocabulary, 우리가 SAT와 SSAT에서 보게 되는 그 단어들은 무작정 암기밖에 답이 없을까요? 자, 한번 봐볼게요. 영어 고난도 vocabulary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대부분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왔다는 점입니다. 자, 라틴어와 고대 그리스어에 대해서 들어본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오늘날 서양 언어라고 하는 것들의 한자의 포지션에 있는 언어들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그 SAT와 SSAT의 고난도 단어들은 대부분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루트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본격적으로 수치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SAT와 SSAT에서 점수를 가르는 고난도 단어의 약 80% 이상은 라틴어와 그리스어 태생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기본 영어 단어의 대략 60% 정도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출신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SAT와 SSAT의 고난도 및 초고난도 어휘의 약 80%는 라틴어와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과학, 기술, 의학 분야와 같은 전문 용어에서는 대략 90%가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죠. 즉, 우리가 보는 그 수많은 어려운 영어 단어들이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온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SAT와 SSAT에서 보는 고난도 단어는 어떤 단어들인지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 단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드는 이들 단어들은 우리가 캐주얼하게 일상 회화에서 쓰는 쉬운 단어들이 아니겠죠. 혹은 정말 쉬운 감정 표현과 관련된 단어들이 아닙니다. 대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단어들은 추상적인 개념이나 논리, 원인과 결과, 그리고 화자의 평가와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구체적으로는 이런 단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mbiguous, infer, substantiate, mitigate, inherent, exacerbate, tentative, implicit. 우리가 평상시에 말을 할 때,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들은 아니죠. 우리가 아카데믹 잉글리시를 할 때, SAT 지문을 볼 때 볼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자, 이들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대개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그 어원을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어 고난도 어휘의 그 루트, 그 중심에는 라틴어와 그리스어가 있다는 것을 한번 확인할 수 있었죠. 자, 라틴어와 그리스어는 서양 언어의 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조금 수준 있게 어려운 표현들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만큼 영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서양 언어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어렵고 아카데믹한 언어의 어휘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 소개를 잠깐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소개가 늦었죠? 선생님은 현재 압구정에서 보딩스쿨 학생들과 우리 국제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전어인 라틴어를 가르치고 있는 라틴 티처입니다. 선생님이 실제로 이제 현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라틴어를 가르칠 때 영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라틴어의 단어 하나를 가르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4개에서 5개의 영어 단어들이 따라옵니다. 이들 단어들은 쉬운 단어가 아니죠. 대개 2 syllables, 3 syllables 이상의 초고난도 단어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영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라틴어를 위해서도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보딩스쿨에서 라틴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은 영어와 반드시 라틴어를 같이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라틴어와 같이 영어를 외운 친구들의 특징을 보면 그 영어 단어를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라틴어를 가르칠 때 영어 단어를 수도 없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친구는 때로는 우리 SAT와 SSAT에서 나오는 단어들을 정말 이제 학원에서 받은 그 A4 앞뒤로 꽉꽉 채운 그 표를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에게 이제 그 단어를 외우는 것을 한번 보면서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다음 날에도 생각나니? 그 다음 날에도 생각나니? 아니면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한 달 뒤에도 생각이 나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대개는 한 며칠 있다가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이들에게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 그 종에서 보았던 단어들을 일주일 뒤에 물어보니 아이들이 제가 위치는 기억이 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라틴어를 기반으로 예를 들어 라틴어의 어떤 루트 단어를 기반으로 너 이 영어 단어 무슨 뜻이었지? 이렇게 했을 때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쉽게 답을 하였습니다. 즉, 라틴어 선생님이지만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서 여러분들에게 영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많은 영어 단어들이 라틴어에서 왔고 그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라틴어를 통한 영어 고난도 보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겠죠. 자, 선생님은 라틴어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 단어를 가르칠 때 단어를 단순히 외우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비슷비슷하게 생긴 영어 단어들은 어디에 루트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암기한다? 아니죠.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단어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단어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드는 강의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단순히 시험용 요령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단어를 한번 외우면 SAT 시험을 위해서 혹은 SSAT 시험을 위해서 외우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내가 디베이트를 하든 에세이를 하든 실제로 학교에서 글을 쓰든 나중에 대학생이 돼서 페이퍼를 쓰든 그리고 영어를 쓰는 직업을 하면서 사회에 나가서 이제 영어를 쓸 때 충분히 오늘 배웠던, 이번에 배웠던 이런 단어들을 쓸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단어 강의를 통해 아카데미 잉글리시의 사고 구조를 훈련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영어 고난도 보카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해 약간 이야기를 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어려운 2syllable 이상의 고난도, 초고난도 단어들을 샅샅이 살펴보게 되면 prefix와 root word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prefix도 대부분 라틴어나 그리크 출신의 친구들이 많고 root word의 경우에도 라틴어와 그릭 출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prefix로 많이 나오는 친구들을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는데 어떤 친구가 있느냐? ad, ab, per, de. 선생님이 지금 라틴어식으로 발음을 했지만 영어식으로 가게 된다면 ad, ab, per, d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겠죠. 이렇게 라틴어에서 나온 우리 preposition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영어에서는 prefix, 접두사라고 하죠. 단어 앞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는 그 친구들로 많이 갔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우리 root word, 단어의 의미를 좌지우지하는 그 root word의 대부분도 라틴어와 그리스에서 온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라틴어의 facere, vivere 이런 단어들도 있고 그리크의 pathos, thesis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영어에서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root word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생님이 예시를 가져왔어요. 라틴 프리픽스, 라틴어에서 나온 프리픽스로 ad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ad라고 하는 이 친구는 라틴어에서는 to toward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딘가를 향하여의 느낌이죠. 이 친구가 영어 프리픽스로 많이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봐볼까요? 몇 개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adapt, adhere, admonish, acclaim, affix, allocate, appoint.
정말 일부만 가져왔지만 이 prefix에서 나온 수많은 영어 단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정리를 해볼게요.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add라고 하는 prefix가 쓰인 단어들, appoint부터 admonish까지 우리는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선생님이 라틴 루트 월드를 가져왔어요. fider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선생님이 계속해서 라틴어식으로 발음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생소하고 어색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렇게 생긴 단어들이 어떻게 발음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라틴어 강의를 앞에 몇 강 넣었으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정도는 발음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fidere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믿다, 신뢰하다, trust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 일부만 가져왔지만 대략 한 7개 정도가 되죠. 대부분 쉬운 단어들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confident, confide, defiant, diffidence, diffident, fiducial, fidelity, infidel.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내가 fidere라고 하는 한 단어를 외웠는데 따라오는 영어 단어들은 대략 6개, 7개가 따라오죠. 이 fidere라고 하는 친구를 root word로 해서 어떤 prefix를 붙이느냐, con을 붙이느냐, this를 붙이느냐, d를 붙이느냐, 뭐 in을 붙이느냐, 어떤 걸 붙이느냐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바뀔 뿐 큰 뿌리는 바뀌지 않는다. 왜? 모두 다 fidere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본 강의를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가르치게 될 강의는 영어 고난도 보컬을 확실하고 오래 기억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한 번만 외우고 나는 일회성으로 시험 보고 끝날 거야. 그것이 아니라 내 기본 어휘 실력, 내 기본 영어 실력을 높여준다라고 생각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선생님은 수업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을 하느냐? 반드시 루트를 이해하고 스토리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단어의 루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각 단어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어떤 식의 스토리로 내가 기억할 수 있을지까지 함께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강의 안에 일부를 잠깐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레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라틴어에서 cling, stick, 붙어있다 라는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자, 이 하이레레라고 하는 요 단어가 영어의 here이라고 하는 루트 모양으로 많이 갔어요. H-E-R-E, here.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대표적인 단어로 선생님이 in here이라는 친구를 가져왔죠. 자, in here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냐? 본래부터 타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고나다, 그리고 내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단어냐? in과 stick라는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 있죠. in은 그대로 in으로 볼 거고 here는 stick, 붙어있다로 볼 겁니다. 그럼 in here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자, 여기 써봤죠, 선생님이. 태어날 때부터 in, 내 안에 stick, 붙어서 나온.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붙어있는 이라는 의미로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in here는 본래부터 타고나다, 타고나다. 이런 식의 의미가 되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하이레레라고 하는 루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in here를 기억할 스토리를 이렇게 써놨죠.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here에서 나온 단어들이 in here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뭐 예를 들자면 inherent, cohere, coherent, cohesive까지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이 here에서 나왔다, 하이레레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앞에 있는 강의안을 다시 정리해왔는데 하이레레는 here로 볼 수 있고 이 here이 in here로 이어져서 해독을 해낼 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여러분들은 라틴어 루트 하나를 알았는데 prefix와 붙어서 이 둘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 자연스럽게 추론하고 추리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는 총 30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4강은 라틴어에서 나온 prefix와 root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고 7강은 그리크에서 나온 prefix와 root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6강은 그동안 배웠던 prefix와 root들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리뷰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총 37가지의 가장 중요한 English prefix를 총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prefix와 함께 주요 English root word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Latin prefix와 Greek prefix, 그리고 vocabulary review and application. 이렇게 수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강 대상, 선생님이 추천하는 수강 대상은 누가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SAT와 SSAT 수준의 영어 고난도 복화 실력을 확실히 올리고 싶은 학생들.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텐데 이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단어를 암기해도 금방 잊어버려서 구조적인 학습이 필요한 학생. 즉, 내가 단어를 외웠는데 한 하루나 이틀 정도까지는 기억을 합니다. 근데 한 3일쯤 넘어가니까 조금 위치로만 기억나고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가 단어를 조금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단어를 스토리로 이해하고 또 계속해서 곱씹어보면서 이 단어가 어떤 식의 역사를 거쳐왔는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순히 암기가 아니라 내가 이 단어가 왜 생겨났고 어떻게 쓰이게 됐는지를 알고 싶은 학생들, 조금 더 진심으로 단어를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매우 추천합니다. 실제로 사실 우리가 오래 기억하는 것들의 특징은 내가 이전에 매우 좋아했거나 아니면 내가 이전에 굉장히 큰 감정을 소비했을 경우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마련입니다. 단어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 단어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고민해야 여러분들이 평생 쓸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학생들에게 수강을 추천하고요. 자, 그러면 효과적인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루트 단어는 확실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루트 단어에서 대략 7개, 8개 이상의 영어 고난도 단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루트를 잡지 않으면 굉장히 이 단어들이 산발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단어의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관련된 시노님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이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많은 이야기, 많은 스토리들을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해서 단어를 외운 후 이 단어는 내가 아는 요 쉬운 단어와 연결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룹핑해보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문장의 예문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단어의 사용 방식을 익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단순히 단어 하나만 딱 보고 단어를 외운 다음에 나는 다 외웠다 하고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단어는 결국 문장 안에서 어떻게 쓰이느냐를 정확히 암으로써 그 단어를 확실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문장의 예문들도 함께 넣어놨으니 그 예문들은 반드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한 후에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뷰 강의들이 있죠. 리뷰 강의들은 선생님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 꼭 한번 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의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한번 풀고 오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수강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가져왔는데 SAT와 SSAT를 관통하는 영어 고난도 복화는 스테이시 쌤과 함께 한번 선생님과 제대로 한번 단어 vocabulary 고난도 친구들 살펴보도록 합시다. 라틴 앤 그릭으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복화의 스테이시 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English Prefix from Latin 이라는 주제로 한번 넘어와서 영어 vocabulary를 한번 봐보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English Prefix from Latin. 자, 우리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앞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떤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자,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prefix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 자, 요 단어들을 한번 봐보자. disappear, disqualify, dislike. 자, 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 앞에 this라고 하는 친구가 반복되어 있지. 자, 그 다음에 postpone, postwar. 자, 요 단어를 한번 봐보면 post라고 하는 친구가 반복되지.
자, 이런 식으로 단어의 맨 앞에 와서 어떤 의미를 추가해주는 친구들을 우리는 prefix라고 한다. prefix. 자, 근데 이 prefix라고 하는 친구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대부분 라틴어와 그리크에서 왔대. 라틴과 그리크. 자, 우리 여기 밑에 한번 읽어볼까? English prefixes primarily originated from Latin prepositions. Some prefixes can be traced to Latin adverbs or other particles. 자, 라틴어의 preposition 친구들과 혹은 adverb 혹은 다른 요소들에서 우리 영어 prefix로 아주 많이 갔다라고 써있고 또 라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에서도 많이 왔다라고 보면 돼. 자,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는 라틴어와 그리크에서 나온 영어 prefix들을 배울 거고 우리 prefix만 배우진 않겠죠? 라틴어와 그리크에서 나온 루트 단어들도 같이 배워볼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라틴과 그리크 요거와 함께 영어 단어를 외울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배울 prefix는 ad라고 하는 친구다. ad. 자, a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원래 라틴어의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하죠. 자, preposition to toward에서 온 단어야. to toward. ad는 to toward다. 자, 이게 영어의 odd 사운드나 add 사운드로 가는 prefix가 되었다라고 보면 돼. 자, 우리 그림 한번 봐보자. 어떤 사람이 벽을 향하여 toward, to,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지?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이런 거를 우리는 ad라고 한다. 자, ad라는 것은 라틴어 발음이야. toward라는 라틴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로 라틴어 공부를 하게 되면 선생님이 이 ad라고 하는 preposition을 정말 많이 강조해. 너무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preposition입니다. 근데 이게 영어에도 그대로 같다고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 박스를 한번 봐보자. 자, 이 주황색 박스는 여러분들이 ad라고 하는 이 친구를 기억할 때 조금 기억하기 쉽도록 선생님이 phrase, 라틴 phrase를 가져온 파트다. 자, ad 푸근함이라고 하는 이 친구 한번 봐보자. ad 푸근함. ad라는 것은 toward지. 자, 푸근함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 본 적이 있다. 자, 이거 무슨 뜻이야? The battle. 전투란 뜻이었지. 그러면 ad 푸근함이라 하면은 to the battle 이런 뜻이네. 전투를 향하여. 전투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밑에 한번 가볼게. 이 하얀색 박스는 선생님이 라틴어의 딕셔너리 폼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그래서 preposition ad라고 하는 이 친구가 to toward의 느낌이 있었고 푸근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미 배웠지만 딕셔너리에서 푸근나, 푸근나이, F 이렇게 나옵니다. 자, 뭐가 많죠? 푸근나, 푸근나이, F 너무 뭔가 많아. 자, 우리는 요거 세 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첫 번째 모양인 푸근나 요 모양으로만 기억하면 돼 항상. 자, battle, fight, battle, fight. 요거까지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할게. 이제 본격적으로 ad가 이제 prefix로 쓰인 영어 단어들 한번 봐보자. 자, ad 옆에 이렇게 빈칸이 있지. 여기에다가는 ad의 뜻을 적어주면 돼. 자, ad는 무슨 뜻이다? to toward, to toward.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to toward. 향하여 라는 뜻입니다. 향하여. 자, 요 친구가 이제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 단어 한번 봐보자. 첫 번째로는 adapt. 아주 쉬운 단어죠. 선생님이 쉬운 것부터 가져왔어. adapt. 자, adapt는 무슨 뜻이야? 맞추다, 적응하다. To make fit, often by modification. 자, adapt라는 단어를 한번 선생님이랑 분석해 볼게. 자, 이 친구는 ad라고 하는 친구랑 apt라고 하는 친구로 나눠서 볼 수 있다.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끊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ad랑 apt. 자, ad라는 것은 뭐냐? ad는 toward지. toward, 향하여란 뜻이야. 이렇게 선생님이 쓰는 거 여러분들도 같이 필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toward라는 뜻이 있고 apt라는 것은 자, apt라는 거 우리 본 적이 있을 거야. apt라고 하는 친구는 fitted, fitted라는 뜻이다. 자, apt 우리가 뒤에 루트 단어로 아주 자세하게 볼 거지만 미리 한번 써볼게. 자, apt라는 것은 라틴어의 aptus라고 하는 친구에서 왔어. aptus.
aptus라고 하는 것은 라틴 adjective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fitted, suitable. 내가 꼭 맞는, 적절한, 적합한이란 뜻이 있어. 잘 맞는, 적절한, 적합한. 이 aptus에서 apt가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돼. fitted. 자, 그러면 adapt는 뭐야? toward, 누군가를 향해서 fitted, 나를 맞추는 거다.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맞추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썼어. fitted toward something. 내가 뭔가를 향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서 나를 fitted, 맞춰주는 거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주황색으로 써오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단어를 외울 때 같이 써놓으면 조금 더 단어 뜻과 연결하기 쉽도록 만들어 놨거든. 이것도 같이 한번 필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adapt는 fitted towards something, someone 이렇게 보면 되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admonish.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 꾸짖다, 충고하다. To caution, criticize, reprove. 자, admonish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ad와 monish. ad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얘들아 toward. 자, monish라고 하는 이 친구는 경고하다라는 뜻이야. warn. 자, 요것도 우리 라틴 루트 단어입니다. 한번 써볼게. 자, monish는 라틴어의 모네레에서 왔습니다. 모네레. 자, 선생님이 이전에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레로 끝나는 애들을 선생님은 라틴 verb의 모양이다 라고 했었죠. verb. 자, 모네레. 이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 있냐면 경고하다. warn이란 뜻이랑 그 다음에 advise, 충고하다라는 뜻이 있어. 라틴어에서 warn과 advise의 뜻이 있다. 자, 그러면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에 뭐가 같느냐? 이거 한번 써볼게. monitoring, 감시하는 거. monitoring. 자, monitoring이 경고하다와 관련된 단어다. 자, monitoring이라고 하면은 내가 열심히 감시하면서 뭔가 문제가 딱 있어. 그러면 걔한테 경고하는 것까지. 그 느낌을 같이 가져가면 돼. 자, 모네레라고 하는 이 친구가 monitoring이라는 단어에서도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서 보는 monish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admonish라고 하면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warn, 경고하고 충고하는 느낌이 있다. admonish, 경고하고 충고하고 꾸짖는 느낌까지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가보자. adhere. 자, adhere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무슨 친구냐? 너무 중요하고 너무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자, adhere이라고 하는 요거는 들러붙다, 충실히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 To stick to something, to hold closely or firmly. 자, adhere이라고 하는 친구가 달라붙다 혹은 충실히 따르다라는 뜻이 있는데 자, 요 친구도 요렇게 나눌 수가 있어. ad랑 here. ad가 toward지. here이라고 하는 친구도 너무너무 중요한 친구입니다. 자, here이라고 하는 친구는 무엇이냐? stick, cling이라는 뜻이야. 한번 써볼게. ad는 toward고 here는 stick, cling이야. 달라붙어 있는 느낌. 매달려 있는 느낌. 자, 이게 영어에 이제 here로 우리가 다른 단어들 많이 있어. cohere, in here, 요거 뒤에서 한번 볼 거지만 here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어떤 루트에서 왔느냐. 자, 요것도 또 한번 써볼게요. here이라는 것은 라틴어의 하이레레에서 온 거야. 하이레레. 여기서 뭐가 같다? here이라는 표현이 같다. 이게 무슨 뜻이다? 이게 붙다라는 뜻이야. stick. 그 다음에 cling. 라틴 앤 그리크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보카의 스테이시 쌤이야. 자, 오늘은 우리 이어서 안테와 포스트 이 두 가지 친구 한번 봐보도록 하자. 자, 안테와 포스트. 안테라는 것은 우리 라틴어의 before이란 뜻이야. before. 자, post가 after. before와 after 우리 같이 안테와 포스트 이런 식으로 함께 외우도록 할 거야. 안테랑 포스트. 자,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가져왔는데 지금
before라는 그림이랑 after라는 그림이 있지. 선생님이 약간 시간적인 변화를 좀 나타내주고 싶어서 before는 뭔가 어두침침한 밤과 같은 느낌으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after는 그 다음날 이제 날이 밝아서 빛이 들어오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가져왔어. 자, before라는 게 뭐야? 이게 지금 ante. 그 다음에 after가 뭐야? pos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ante랑 post.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phrase 읽어보도록 할게. antebellum, postbellum. 자, ante라는 것은 before고 bellum이라는 단어 오늘 처음으로 조금 봐볼 거야. 자, bellum이라는 게 뭐야? The war, 전쟁이란 단어지. 그러면 antebellum이라고 하면은 before the war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러면 post가 왔네? 자, post 뒤에 bellum이 왔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after the war 이렇게 가면 되겠지. 여기 조금 잘못 써져 있어서 after로 바꿔줄게. after the war. before the war, after the war. 이렇게 같이 이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밑에 딕셔너리 폼 한번 봐보자. ante가 before, post가 after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오늘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bellum, bellum 요 단어입니다. 자, bellum이 전쟁, war 이란 단어다. 우리 요거랑 같이 기억해야 될 게 이전에 배웠던 푸그나라는 단어 있죠? 자, 푸그나는 뭐였다? 자, 요거는 배틀, 전투이고 전투. 지금 전쟁이라는 그 큰 개념 자체는 누구다? 벨룸, 벨룸. 실제로 이제 라틴어를 배우게 되면은 이 벨룸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우리 고대 로마라고 하는 그 오래된 제국은 벨룸, 전쟁과 관련된 이야기 없이 논할 수가 없는 너무 전쟁이 중요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라틴어 공부할 때는 요 벨룸과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이 벨룸에서 영어에 조금 고난도 단어들이 다 왔어. 자, 그래서 요거까지 잘 선생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 볼게. 안테. 안테라고 하는 이 친구가 무엇이다? 이게 바로 before라는 친구다. before. 자, 안테의 대표적인 영어 단어로 뭐가 있느냐? antecedent란 단어가 왔지? 지금 ante랑 cedent. 안테랑 cadent가 왔네. antecedent. 자, 이거는 지금 분석을 해보면 before와 sedent. 자, 이거 중요한 단어죠. go라는 단어가 오는 거야. 자, go라는 단어 우리 뒤에 가서 아주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요거 정말 많이 나와, 얘들아. 캐데레. 자, 이 단어가 무슨 뜻이다? go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게 하나가 더 있어. yield. 가다랑 양보하다라는 뜻이 있어. 라틴어에 정말 많이 나오는 기본 단어 중에 하나이고 이 캐데레가 지금 antecedent처럼 cedent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ntecedent라고 하면은 go before 이렇게 왔지. 자, 이게 무슨 뜻이래? 앞서 일어난 사건 혹은 adjective로 앞서 일어난 일에 before 이전에 왔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전에 왔다, 이전에 온 이런 식으로 기억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어. 이전에 온 사건 이런 식으로 갔죠? 이전에 온 사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고 마르쿠스라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 자, 마르쿠스라는 친구가 지금 예를 들면 밥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잠에 들었대. 자, 밥을 먹고 나서 잠에 든 거지. 그러면 밥을 먹은 게 지금 뭐야? antecedent.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일어난 게 뭐야? 잠을 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antecedent는 앞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의미랑 잘 매치가 될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antedate 한번 봐보자. 자, antedate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ante랑 date. ante라는 게 before죠. date라는 거는 date야. date. 우리 그냥 날짜란 뜻이죠. antedate라고 하면 무슨 뜻이래? 어떤 날짜보다 먼저 발생하다 라는 뜻이래.
어떤 특정 데이트보다 더 전에 일어나다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왔죠. 특정 날짜보다 더 전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선생님이 지금 예시로 이 문장을 가져왔어. 한번 읽어보자. The American Revolution antedates the French Revolution. American Revolution이 지금 French Revolution보다 먼저 발생했다라는 뜻이죠. 자, American Revolution 우리 뭐지? 이거? 미국의 독립전쟁이라고 하죠. 독립전쟁이 1700년대에 일어났어. 자, 선생님이 정확하게 또 히스토리 선생님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700년대에 일어났고 한 15년, 14년, 15년 돼서 그 후에 뭐가 일어났냐면 French Revolution이 일어났다고 하죠. 프랑스 혁명. 실제로는 American Revolution이 French Revolution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해. 그래서 이제 요걸 잠깐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가져가고 요 문장에서 우리 어떻게 보면 돼? 이 American Revolution이 French Revolution보다 먼저 발생했다. 요 표현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넘어가 보자. 캐데레 드디어 나왔네요. 너무너무 중요한 루트 단어입니다. 자, 캐데레. 캐데레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 1번, go란 뜻이 있지. 2번, yield란 뜻이 있어. 가다, 양보하다. 두 가지 뜻이 다 됩니다. 영어에서 seed로 끝나는 단어 혹은 CSS로 끝나는 단어들이 여기서 왔다. 자, 우리 첫 번째 단어 한번 봐보자. recede. 자,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레랑 seed. 자, 레라는 것은 bag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bag. 그 다음에 seed라는 것은 여기선 go야. 혹은 move도 돼. 움직이다. 자, 그럼 recede 하면 뭐야? go, move랑 back. 요게 합쳐졌지. 뒤로 움직이다 라는 뜻이야. 뒤로 물러서다 라는 뜻이야. recede. 뒤로 물러서다. 물러나다, 희미해지다, 머리가 벗겨지다 라는 뜻이 있대. 자, 우리 이거 하나씩 한번 이해해보자. 일단은 뒤로 물러서다라는 게 이 recede라는 동작이야. 뒤로 물러서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자. 선생님이 soldier, 선생님이 이제 군대에서 군사로 병사로 지금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전쟁에 나갔다고 생각해볼게. 나 전쟁에 나가서 저기 멀리에 지금 적들이랑 마주했어. enemies들이랑 마주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잘 싸우는 거야. 너무 잘 싸워가지고 쟤네가 더 이상 못 이기겠다 하고 점점 뒤로 막 물러나기 시작해. 뒤로 막 물러나. 이게 recede지. 근데 얘네가 계속해서 물러나면 언젠가는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지겠지. 그래서 물러나는 것과 더해서 너무 멀어져가지고 희미해지다라는 의미까지 가능해. 오케이? 우리 이렇게 한번 봐보자. 뒤로 물러나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서 어떻게 돼? 점점 멀어져가지고 희미해지다까지 된다. reced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요런 표현도 있어요. 요런 표현. 머리가 벗겨지다. 탈모죠, 탈모. 탈모 얘기하는 거야. 자, 탈모. 머리가 벗겨지다가 recede래. 그래서 우리 잘 생각하면 우리가 탈모인들 조금 마음 아프지만 탈모인들을 보게 되면 머리가 점점 앞에서부터 쭉쭉 헤어 로스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나중에 되면은 앞에서부터 쭉쭉 헤어 로스가 일어나서 맨 뒷부분만 남게 되거든요, 머리가. 맨 뒷부분에 우리가 목 바로 위에 있는 그 부분은 머리가 잘 안 빠진대. 그래서 우리가 recede, 머리가 점점 뒤로 물러나다라는 거, 여기서 머리가 벗겨지다라는 뜻까지 되는 거야. 오케이, 좀 재밌는 단어죠? 자, 예시 한번 봐볼까? The water began to recede. 물이 물러나기 시작했대. 라틴 앤 그릭으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북카의 스테이시 쌤이야. 자, 오늘은 우리 이어서 this와 am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prefix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우리 this부터 한번 가볼게.
자, this라고 하는 이 prefix는 일단 첫 번째로 apart 요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자, 뭔가 서로 멀어지는 느낌, 떨어지는 느낌. 요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의미이고, 그 다음에 away라는 느낌까지 가능하다. 자, 우리가 멀어지고 떨어지는 느낌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away 느낌까지도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요 표현 한번 봐볼게. opposite of. 자,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지금 두 가지의 퍼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퍼즐이 서로 apart, 떨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까지 이어서 상상을 해볼 거야. 오케이? 둘이 떨어져서 반대 방향으로 opposite,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 느낌까지 같이 떠올릴 거야. 오케이? 그래서 apart와 opposite of, opposite 요 뜻도 조금 같이 기억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부정하는 not의 의미로 쓸 수도 있다. not. 자, 그러면 지금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this라는 것은 apart. 지금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요 apart의 느낌과, 그 다음에 퍼즐이 다른 방향으로 떨어지는 느낌,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는 느낌의 opposite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정하는 의미의 not까지, 요 세 가지를 오늘 한번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거야. 자, 그러면 this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this 다시 한번 써볼게. this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뜻이 apart. 자, apart. apart.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뜻이 opposite. opposite of, opposite. 까지만 쓸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뜻이 not, 부정하는 거, not.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일단 첫 번째인 요 apart부터 제대로 머릿속에 넣어보는 거야. apart.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opposite. 그 다음에 우리가 not이라는 의미까지 이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 자, 그러면 첫 번째, discourage라는 단어부터 한번 봐보자. 우리 이 단어는 사실 조금 쉬운 단어에 속하죠. discourage는 막다, 좌절시키다. 우리가 encourage, 요 단어와 함께 세트로 많이 배우는 단어야. 오케이? discourage는 막다, 좌절시키다. 요거는 우리가 요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 this와 courage. courage는 우리 있는 그대로 용기라는 뜻으로 조금 기억을 할게. 용기. 자, 그 다음에 this라는 것은 여기서 선생님이 apart의 의미로 가져왔다. apart. 자, apart와 courage 혹은 away와 courage 이렇게 한번 봐보면 우리 어떤 느낌이 들어? 뭔가 courage를 내가 apart, scatter apart, 뭔가 산산이 흩어지게 만드는 느낌이 좀 들지. 자, 내가 용기가 완전 많은 상태였어. courage가 완전 많은 상태였어. 나 이거 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있던 상태였는데 이제 어떤 뭐 뉴스를 듣거나 어떤 외부의 자극으로 인해서 내 용기, 내 courage가 scattered apart, 산산이 사라지고 그래서 뭔가 이거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도록 만들게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요렇게 나올 거야. courage를 scattered apart. courage를 scatter apart. 용기를 scatter apart 해서 좌절시키는 느낌. 요렇게 이어서 가야 돼. 좌절시키는 느낌. 좌절시키다, 막다. 자, 그 다음에 descent. 자, descent라는 단어도 여기서 한번 끊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자, descent라는 요 단어는 this가 우리가 apart 이런 느낌이 있다 했었고 scent라는 것은 feel, sense로 볼 거야. 자, 그러면 descent라는 것은 apart, 그 다음에 scent라는 것은 sense. 여기서 apart는 조금 더 나아가서 differently라고 해석까지 할 수 있다. differently. 자, 그래서 descent는 이렇게 보자. 우리 서로 다르게 느끼고 떨어지다. 우리가 서로 동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apart,
멀어지고 떨어지는 느낌까지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descent는 뭐야? 반대하다, 반대 혹은 반대 의견까지, noun까지 같이 기억할게. 반대하다, 반대 의견. 오케이. discourage랑 dissent 이렇게 살펴보았고 넘어가 보자. 자, 그 다음 단어는 discern이란 단어네. discern. 자, discern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라는 뜻이래.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오케이? 자, 우리 예문부터 한번 봐볼까? I could discern him in the darkness. 나는 그를 어둠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알아차릴 수 있었다. 구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써있지. 자, discern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 this와 cern. this와 cern. 자, this라는 것은 apart, away 느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할 거고 cern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distinguish로 볼 거야. distinguish. 자, 요 단어가 이제 라틴어에 이런 단어가 있어. catenere. catenere. 자, catenere라고 하는 요 단어가 우리가 지금 distinguish로 해석을 하고 있지? 자, 구별하고 식별하는 느낌이 있는 단어. distinguish. 알아보고, 구별하고, 식별하고. 자, 그래서 우리 discern이라는 요 표현은 distinguish와 apart가 합쳐져서 요렇게 좀 기억할 거야. 진실을 구별, distinguish해서 apart, 따로 두다. 자, 예를 들어 막 내가 판사야. 내가 판사고 내가 막 judging을 해야 돼.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막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는 이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듣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거짓을 하는지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열심히 들어보면서 아,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뭔가 정황상 이거 같은데 저거 같은데 하면서 막 고민을 해보고 그 결과 아, 이게 진실이구나 하면서 너가 답이구나 하고 얘를 distinguish해서 따로 두는 느낌. 너 여기 있어. 너가 진실을 말한 사람이네. 너 여기 있지 말고 일로 와서 여기에 있어. 이렇게 distinguish 해서 따로 놓는 느낌을 우리는 discern으로 기억할 거야. 오케이. 자, distinguish 해서 따로 놓다. 자, 그래서 뭐야?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요렇게 볼 거야. 오케이. discern, 알아차리다, 구별하다. 진실을 구별해서 따로 놓다. 이렇게 볼 거야. 자, 그 다음 단어 concern이네. concern이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요렇게 나눠서 볼 수 있을 거야. 자, con이라는 것은 together, with 요렇게 배웠고 cern이라는 것은 우리가 distinguish로 배웠지. 자, 그러면 이거는 distinguish를 해서 한데 모아놓다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할게. 우리가 distinguish 해서 한 데다가 모아놓다. 왜 우리가 distinguish 해서 한 곳에다가 모아놨을까? 걔네가 비슷한 특징이 있어서 한 곳에다 모아놨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concern이라는 것은 우리 다시 한번 비슷한 특징이 있는 애들을 골라가지고 너네는 여기 있지 말고 여기 따로 있어 하고 distinguish together. 요렇게 놔둔, 요렇게 구성된 단어라고 보면 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concern은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지? 관련되다. 서로 비슷하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내용의 뜻으로 concern, 관련되다. 요렇게 함께 기억을 하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 cern이라고 하는 캐르넬의 친구를 조금 보았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자, 그 다음 단어는 disclose. 자, disclose는 this와 close로 나눌 수가 있겠다. this와 close. 무슨 뜻이냐? 밝히다, 드러내다 라는 뜻이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성을 해왔어요. 자, this라는 것은 apart.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서 opposite.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opposite,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close라는 것은 close 그대로 볼 거야. 자, 그러면 disclose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돼. close 된 것을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다. close 되어 있는 것을 반대 방향으로 떼어내다. 예를 들어 문이라고 생각해 볼까? 자, 문이 딱 닫혀 있어. 이 닫혀 있는 문을 내가
라틴 앤 그릭으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보카의 스테이시 쌤이야. 자, 오늘은 우리 본격적으로 그리스어에서 나온 영어 프리픽스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바로 첫 번째 프리픽스는 우리 feel이다. feel. 자, feel이라고 하는 친구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loving, love.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프리픽스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feel이 들어간 단어 생각해보면 이런 단어가 있지? philosophy, philosophy. 우리가 철학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단어야. philosophy는 자, 여기 philo 요 파트가 우리가 love라고 할 수 있고 love, Sophie라고 하는 요 파트를 wisdom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우리 이름 중에서도 있지만 Sophia라고 하는 요 루트 단어가 또 wisdom과 관련된 단어야. 그래서 philosophy라고 하면은 wisdom을 뭔가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자, philosophy는 우리가 보통 인간 세계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는 그런 학문을 의미하는데 그 철학이라는 이 학문 자체가 우리가 wisdom을 사랑하는 이런 식의 어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래서 그 feel 친구가 이제 앞으로 첫 번째 prefix로 나오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feel이라고 하는 친구가 보이면 love, loving 이런 식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philharmonic이란 단어 한번 봐볼게. 자, philharmonic이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요렇게 끊어볼 수가 있겠지. phil이랑 harmonic. 자, philharmonic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야?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우리 오케스트라 이름 중에 philharmonic 들어간 거 들어본 적이 있을 거야. philharmonic은 loving, love. 요 단어와 하모닉, 하모닉은 우리 하모니 생각하면 돼. 그대로 하모닉.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모닉을 사랑하는, 음악을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해줄게.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feel 요 친구. 자, 그 다음 단어 봐보자. philologist란 단어가 있네. 자, philologist. 너무 어렵게 생겼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philologist는 여기 또 philo가 들어가 있지. philo. 자, phil이나 philo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하나를 더 쓰고 갈게요. philo. 요런 모양일 수도 있고 phil. 요 모양일 수도 있어. 자, philologist. 자, 요 단어는 요렇게 나눠볼게요. philo. loving,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gynist. gynist는 woman, 자, 여성이란 단어야. 자, gynist라고 하는 요 단어도 고대 그리스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단어인데, 자, philogynist에 선생님 여기 추가로 한번 써볼게. 자, 요 단어 한번 써보자. G-Y-N-E, G-Y-N-E. 우리가 요거 이제 발음을 한번 해보자면 뭐 귀네 뭐 아니면은 영어로는 join, 뭐 guy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될 수 있는 친구인데 자, 요 단어가 무슨 의미냐? 이게 woman, 여성이라는 뜻이다. 여성. 그래서 영어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냐면 G-Y-N gene, gine, gine 이런 식의 사운드로 들어간 단어들이 있다. 요 단어들이 여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돼. 자, 우리 philologist라고 하면 요 gene 파트가 여성이라고 보면 돼. 자, 그럼 말 그대로 여성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지. 자, 여성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philologist라고 하면은 여성을 좋아하거나 존중하는 사람. 여성을 좋아하거나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되게 흥미로운 단어야. 자, 요거의 반대말 한번 봐보자. 반대말은 이렇게 써 있어. misogynist. misogynist. 자, 요 단어는 무슨 뜻이래? misogynist. 여성 혐오자래. philologist랑 정반대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나온 요 표현 한번 봐보자. miso. 자, 요거도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프리픽스 중에 하나야. 자, 선생님이 여기다 써볼게. philosophy를 살짝 지우고 써볼게. 자, miso 할 때 miso, misogynist의 miso. 자, 요 prefix도 우리 추가로 좀 기억해주자. 요 친구는 우리 hatred,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조금 무서운 뜻의 prefix지. 자, 이 misogynist 할 때 miso라고 하는 요게 정말로 misso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miss로 들어갈 수도 있어. miss. 자, miso, hatred 요런 뜻을 가지고 있는 친구다. 자, 그래서 misogynist라고 하면 말 그대로 gynist, woman, 여성을 hatred, 증오하고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이야. 자, misogynist라고 하면 보통 성차별하고 차별하는 여성 차별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misogynist라 할 수 있고 반대로 philogynist라고 하면은 여성의 권리를 중시하고 여성도 평등하고 정말 남성과 같은 비슷한 능력 혹은 그보다도 더 이상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philogynist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misogynist, philogynist를 평상시에 막 쓸 일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고급 단어, 현학적인 단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약간 좀 고난도 단어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philanthropy. 자, philanthropy는 feel과 anthropy로 나눌 수가 있어. 자, feel은 사랑하고 좋아하는 느낌, loving. 그다음에 anthropy가 무엇이냐? 자, 이거는 인간을 의미해. 인간, 인류, mankind라고 선생님 써왔지. 자, philanthropy라고 하면 말 그대로 mankind를 사랑하는 거야. mankind를 사랑하는 거. 무슨 뜻? 인류의 또 어떤 뜻도 돼? 자선활동이라는 뜻. 자선활동, 우리 인간, 인류를 서로 돕고 봉사하는 느낌이 들잖아? 그 자선활동이라는 의미까지 같이 연결해서 조금 기억을 할 거야. 자, feel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anthropy라고 하는 이 친구는 요 단어로 봐야 돼. anthropos. 자, anthropos라는 것이 mankind지. 인간, 인류, mankind, anthropos. 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 첫 번째 anthropology. anthropology란 단어도 있어. 이건 무슨 단어냐? 인류 학문이네, 학문. 뭐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이야? 인류, 인간과 관련된 것을 전방위적으로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학문을 anthropology라고 하지. 뭐 인간의 문화, 인간 사회, 인류 문화 이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인류에 관해서 깊이 있게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misanthrope. 자, misanthrope이라는 요 단어는 우리가 여기서 또 끊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miss와 anthrope.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래? 인류 혐오자래. 자, 우리 아까 miss 들어간 친구가 hatred를 의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지. 자, miss 앞에 miss가 있고 뒤에 anthrope가 온 이 단어는 mankind를 혐오하는 사람이야. 오케이? 인류 혐오자. 굉장히 세상에 대해서 냉담하고 냉소적이고 인류에 대한 신뢰, 믿음 이런 것도 없는 약간 되게 냉담한 그런 사람. 인간에 대해서 냉담한 사람, 인류에 대해서 냉담하고 혐오까지 하는 사람을 우리는 misanthrope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misanthrope. 오케이, 자, anthrope라는 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자, 그 다음 단어로 philologist 한번 봐볼게요. 자, philologist는 문헌학자, 언어학자래. 문헌학자, 언어학자. 자, 한번 영어도 읽어볼게요. 이거는 person who engages in philology, historical linguistics, especially as a profession. 문헌학자, 언어학자. 자, 한번 살펴보자. philologist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 philo와 logist. 자, philo는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거. love, loving. 자, logist는 word와 speech란 뜻이 있어. 자, 이 logist라고 하는 단어를 밑에 한번 봐보자. 로고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어와 관련이 있다.
로고스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특히 철학, philosophy에서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개념인데 우리는 사실 지금 philosophy 수업이 아니라 단어 수업이니까 선생님이 아주 라틴 앤 그릭으로 배우는 영어 고난도 보카의 스테이시 쌤이야.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프리픽스 안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안티. 안티라고 하는 요 친구는 어떤 뜻이 있느냐? 바로 against, opposite 이런 뜻이 있다. 뭔가 내가 무언가에 반하고 반대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안티라고 보면 돼. 자, 그러면 안티에서 나온 영어 단어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antipathy. 자, 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쪼개볼 수가 있을 것 같아. anti라고 하는 요 친구는 against라고 보면 되고, pathy. pathy라고 하는 요 친구는 feeling, 감정과 관련된 단어였지. 우리 파토스라고 하는 요 표현을 이전에 한번 배웠었고, 그 파토스라고 하는 친구는 feeling, emotion, suffering 요런 것과 관련된 단어였다. 자, 그러면 말 그대로 antipathy는 뭔가에 반해서 감정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단어네. 자, 한번 읽어볼까? A strong dislike, repugnance. 자, 우리 요거는 어떤 단어야? 아주 강한 반감, 악감정을 의미한다. 악감정. 자, 예를 한번 봐볼게. 우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쓸 수가 있어. antipathy to 혹은 toward 이렇게 쓸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대한 반감 혹은 악감정이라고 할 때 우리는 antipathy와 toward를 쓸 수 있다. 오케이. 우리가 뭔가 anti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뭔가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는 느낌, 반대하는 느낌이 있지. antipathy는 그 연장선상에서 반감, 요렇게 기억하면 된다.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볼게. antipodal. 자, 요 단어는 요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서 볼 수 있다. anti와 podal. 자, anti라는 것은 against고, podal이라고 하는 요 단어는 우리 foot으로 좀 기억하자. 자, 포덜이라고 하는 요 친구는 선생님이 뭐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거냐면 페달을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 자, 페달은 뭐야? 우리 자전거 페달 생각해보면 발로 밟아서 그 자전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기구지. 자, 페달이라는 것은 발과 관련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포덜도 그거와 비슷한 사운드로 봐서 우리 foot로 좀 기억할 거야. foot. 오케이? 페달, 포더. 사실 우리가 패드 들어가는 단어들이 조금 있어. 뭐 예를 들어 우리 보행자가 뭐야? pedestrian.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패드라는 것도 우리 발과 관련된 단어인데 이 패드와 함께 포더도 발로 기억할 거야. 자, 그래서 antipodal이라고 하면은 어떤 뜻이냐? 지구상 정반대 쪽의, 정반대의라고 할 수가 있다. 자, 영어 한번 읽어볼게. Situated on the opposite side of the earth. Entirely opposed. 이 antipodal이라는 단어는 정말 physically, 말 그대로 지구 정반대쪽에 발을 두고 있는 이라는 느낌으로 지구상 정반대의 라는 뜻이 되고 추가로 정말 우리가 조금 더 general하게 정반대의 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시 한번 읽어볼게. A system antipodal to democracy. 자, 요렇게 하면 무슨 뜻이야? 자, democracy와 정반대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antidote라는 단어네. antidote. 자, 요 단어는 무슨 단어냐? 자, 뜻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 이거는 해독제. 라는 뜻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해독제. 말 그대로 독을 어떻게 보면 완화시키는 그런 해독제라는 뜻이 있고 또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 악 영향에 대한 해결책이란 뜻으로 쓸 수도 있지. 자, 말 그대로 포이즌에 대항하는 그런 물질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어떤 뭐 사회 현상이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이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자. Anything that will counteract or remove harmful effects of a poison. Something that corrects or improves the bad effect.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자, antidote는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anti와 dote.
anti는 우리 against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dote는 given이다. given. 자, dote라고 하는 친구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어. 어떤 친구가 있었느냐? 요 단어가 있었지. anecdote. 자, 우리 요거 개인적인 일화, 에피소드 요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anecdote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의 dote가 바로 given이라는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ec는 out이었고 그 다음에 an은 우리 not처럼 보자라고 했어서 not given out, not published 밖으로 우리 publish 되지 않은 내부의 스토리 일화 요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었지. 그 note라고 같이 생각하면 돼. 그래서 antidote는 given against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given against the poison. 뭔가 poison에 대항하여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어진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antidote는 given against the poison. 요런 식으로 기억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예문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보자. Humor often serves as an antidote to stress at work. humor. 자, 유머. 유머는 어떤 역할을 한대? 유머는 종종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할을 한대. 해결책으로 작용한대. 이런 식으로 써있지. 자, 요렇게 우리 antidote가 정말 해독제라는 뜻뿐만 아니라 어떤 악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에 대한 해결책으로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한번 봐보자. antiseptic. 자, 요거 한번 봐볼게. 자, antiseptic이라는 요 단어는 어떤 뜻이냐? 소독제라는 뜻과 소독이 된 혹은 살균이 된 이라는 adjective의 뜻도 있다. 자, 한번 영어 단어 읽어보도록 할게. Anything that destroys or restrains the growth of putrefactive microorganisms, clean, sterile. 자, 요런 식으로 써있지. 자, antiseptic은 우리가 요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다. anti와 septic. anti는 우리 against의 뜻이고 septic이라고 하는 친구는 여기 써있기도 하지. rotting infection. 요거는 rotting infection. 부패, 썩음 혹은 감염이라는 뜻까지 가능하다. 자, septic은 부패하고 썩는 것. 그래서 감염이라는 뜻까지 가능한 게 바로 이 친구다라고 보면 되고 그럼 말 그대로 antiseptic은 내가 rotting or infection에 대항해서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주어진 어떤 물질을 의미할 수가 있겠지. 자, 이 septic, rotting, infection 요런 게 오기 전에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받는 그런 물질을 우리는 antiseptic, 소독제라고 할 수가 있다. 자, septic이라는 단어 다시 한 번만 봐볼게. 이 친구는 rotting, infection 요런 뜻을 가지고 있고 자,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로 그대로 septic이 있다. septic은 말 그대로 감염된, 부패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A를 붙여서 septic 요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이 A는 여기서는 우리 without으로 볼 거야. 예전에 배웠던 안을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 A를 붙이게 되면 말 그대로 septic이 없는 아니면 septic하지 않는 이라는 느낌이 되고 우리 septic이라고 하면은 정말 말 그대로 균이 없는 무균의라는 뜻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래서 septic이라는 단어 세 가지. antiseptic, septic, aseptic. 요 세 가지 단어를 같이 기억을 해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단어 한번 봐보자. 자, antiphone이라는 단어 한번 봐볼게. antiphone은 뭐야? 서로 번갈아 부르는 합창, 성가라는 뜻이 있네. 한번 읽어볼까? A response or alteration of responses, generally musical. 자, antiphone은 우리 요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anti와 phone. 자, anti라는 친구는 우리 against, opposite 요런 뜻을 가지고 있고 phone이라고 하는 친구는 sound, sound로 보면 돼. 우리 phone이라고 하는 친구 사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밑에 내려가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거고 다시 antiphone이라고 하면은 opposite과 sound가 합쳐져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반대쪽에서 노래를 부르면 또 그 반대쪽에서 다시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번갈아 가면서 부르는 합창 성가라는 뜻이 있다.
자, 이 phone이라고 하는 친구가 우리 sound라고 했지. 자, 대표적으로 어떤 단어가 있느냐? 요거와 관련된 단어로 선생님이 뭐 microphone 이런 거를 또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마이크로폰은 여기 폰이 들어가 있지. 우리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주고